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모르는 척하는 게 지혜다. 왜일까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상처가 커지고 간섭하면 갈등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척은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선택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모르는 척하는 게 지혜다라는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중심으로 가정, 부부, 형제, 친구 사회 생활 속에서 모르는 척의 힘이 어떻게 지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갈등을 막는 첫 걸음이라는 진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다.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라는 생각이 강해진다. 하지만 그 말이 항상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답을 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불쑥 내뱉는다. 좋은 의도였지만 그 말이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즉석에서 지적하는 것과 나중에 조용히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제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순간 관계는 살아난다. 말하지 않았기에 갈등이 자라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지혜, 자녀 문제는 모르는 척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깨달음.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계속 간섭하는 부모들이 있다. 마음은 이해한다. 자식이 걱정되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말이다. 하지만 취업은 왜 안 하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라는 질문들이 결국 상처만 남긴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60세 김 씨는 30대 아들이 이직을 자주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야지라고 매번 잔소리했다. 그러자 아들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요.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다. 자신의 잔소리가 아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부모는 그냥 모르는 척한다. 자식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 믿어주고 지켜본다. 반대로 간섭하는 부모는 갈등을 키운다. 자녀는 내 삶에 왜 간섭하냐며 거리를 둔다. 부모는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라고 억울해하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다. 자녀 문제에서 모르는 척하는 태도는 포기가 아니라 존중이다. 부부 관계에서의 지혜, 작은 실수는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결혼 생활이 30년, 40년 지나면서 서로의 습관이 다 보인다.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남편, 화장실 불을 항상 켜놓는 아내. 젊을 때는 왜 또 그래? 라고 지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그런 지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한 부부의 이야기다. 결혼 35년 차 이 씨 부부는 요즘 싸움이 줄었다고 한다. 비결을 물어보니 아내가 웃으며 답했다. 이제 남편이 뭘 해도 그러려니 해요. 설거지를 대충 했으면 내가 다시 하면 되고 TV 리모컨을 엉뚱한 곳에 놔뒀으면 내가 찾으면 돼요. 지적하는 시간에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지혜로운 배우자는 작은 실수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간다. 굳이 왜 또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리석은 배우자는 매번 꼬치꼬치 따진다.
사소한 일 하나가 쌓여 결국 큰 불만이 된다. 오래 함께할수록 필요한 건 진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용기다. 형제 자매와 친척 관계, 돈 문제는 모르는 척이 최선의 답이다. 형제끼리 가장 많이 갈등하는 주제가 바로 돈이다. 부모님 유산 분배, 빌려준 돈, 경조사 비용, 부모님 병원비 부담. 어릴 때는 과자를 나눠 먹고 장난감을 함께 갖고 놀던 사이였지만 어른이 되면 돈 앞에서 서먹해진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세 형제 중 둘째인 박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과정에서 형, 동생과 갈등을 겪었다. 형은 대학 등록금을 더 많이 받았잖아. 막내는 용돈을 더 많이 받았어라며 어릴 때 일까지 들춰내며 싸웠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지혜로운 태도는 아예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누가 얼마 냈는지, 누가 더 받았는지 따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형제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어리석은 태도는 굳이 따지고 기억하는 것이다.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돈 문제를 따지는 것이다. 이웃과 친구 사이 뒷말은 듣고도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누가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친한 사이라며 내가 너 잘 되라고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늘 좋지 않다. 전해주는 순간 관계가 틀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 분여회에서 김 씨가 이웃 박 씨에게 옆집 최 씨가 김 씨네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최 씨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해졌다. 결국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만약 박 씨가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뒷말을 듣고도 흘려보낸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굳이 그 말을 옮긴다. 뒷말은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사회생활에서의 지혜, 윗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는 게 진정 현명한 처세다. 직장에서 상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회의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고객 앞에서 말실수를 하는 경우 말이다. 그때 측석에서 부장님, 그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 정의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자기 손해다. 한 회사의 과장인 최 씨 이야기다. 부장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을 때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해 주었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장은 체면이 구겨졌다고 느꼈다. 그 후로 최 씨는 승진해서 계속 밀렸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사의 실수를 덮어준다. 꼭 지적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나중에 조용히 알려준다. 부장님, 아까 그 부분은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해 상대의 체면을 구기게 만든다. 사회생활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손주 교육에 대한 지혜, 부모의 방식을 존중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족 평화다.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 교육에 나선다. 내가 애 키워봤으니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 말이 며느리나 사위와의 갈등의 불씨가 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70세 할머니인 정 씨는 손주가 밥을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이려 했다.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지라며 쫓아다니며 떠먹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거예요 라는 교육 방침이었다. 결국 손주 교육 방법을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겪었다. 지혜로운 조부모는 부모의 교육 방식을 존중한다. 내 방식이 더 옳아 보여도 모른 척한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조부모는 자꾸 끼어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방식이 맞아라며 간섭한다. 결국 자녀와 손주 모두와 거리만 생긴다. 건강과 노년 생활, 작은 불편함도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다. 나이가 들면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한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통증에도 계속 떠벌린다. 아이고, 무릎이 아파 죽겠어. 머리가 어지러워라며 하루 종일 말한다. 결국 자신도 더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진다. 한 노인정에서 만난 75세 할아버지의 말이다. 젊을 때는 작은 아픔에도 야단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해. 나이 들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 크게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 할아버지는 항상 밝은 표정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불편함은 모른 척한다. 필요할 때만 병원을 간다. 물론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과장하고 걱정을 키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노년의 건강 관리에서 모르는 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든다. 경제와 재산에 대한 지혜, 남의 형편을 묻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의다.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 누구는 연금을 넉넉히 받고 누구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 누구는 자식들이 잘 되어 용돈을 받고 누구는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주머니 사정을 묻지 않는다. 연금 얼마나 받아? 자식이 용돈 얼마 주냐?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무례하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궁금증을 못 참고 꼭 묻는다. 우리는 속 터놓고 지내는 사이잖아 라며 돈 이야기를 꺼낸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관계가 서먹해진다. 돈 이야기만큼 민감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선과 품격, 남의 잘못은 눈으로만 보고 입은 닫아두는 것이 품이다. 길에서, 모임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될 때가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거나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간다. 굳이 말하지 않는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이 이웃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고민 끝에 그 부인의 친구에게 살짝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알려주는 건데. 하지만 그 말이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전해졌고 결국 그 가정이 깨졌다. 만약 그냥 모른 척 했다면 어쩌면 그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주변에 떠벌린다. 저 사람 저렇대. 나는 정말 몰랐어라고 말하지만 결국 신뢰를 잃는 건 자기 자신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인간관계의 무게,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된다는 진리.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진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참 모르겠어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 대신 미소와 따뜻한 태도로 답한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품격이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지라며 속 시원히 말한다.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상대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지혜다. 모르는 척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성숙한 어른의 표시라는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상황에서 공통점이 있다. 모르는 척은 단순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젊을 때는 정의가 중요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이에 수많은 회색 지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은 비겁함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품격을 지키는 힘이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통해 살펴본 내용들이 어떠셨나요? 나이 들수록 모르는 척하는 게 지혜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관계에서도, 이웃과 친구 사이에서도, 때로는 사회생활에서도 모르는 척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침묵이 관계를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을 꾹 참고 모른 척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지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